안녕하세요. 콘텐츠 좋아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종범 작가님 모시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범 작가님이 정말 웹소설을 많이 보세요. 정말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웹소설 이상형 월드컵 16강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웹소설은 저 웹툰 작가이긴 하지만 웹소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쭉 봐왔던 장르 소설의 연장선에 있는 매체잖아요. 거기다 이제 요즘에는 웹소설 원작을 발견해서 웹툰으로 만드는 총괄 프로듀싱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역대급 영재 설계사, 오늘만 사는 기사, 그다음에 귀령, 뭐 이세의 캠핑으로 힐링 라이프, 풍자기의 망님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제가 읽은 웹소설을 쫙 정산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는 8,000화까지도 가요. 1년에? 적으면 한 4,000화에서 5,000화까지 가고, 그러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100편 이상을 보는 거잖아요. 와, 어떻게 그러지? 늘 보고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저 나름대로의 어떤 선구안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각 작품들이 인기 있는 이유들 같은 것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게 되고 그런 기회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웹소설을 많이 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수준까지 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컨텐츠였습니다. 진짜 그런 게 아까 여기 촬영 준비하는 잠깐 그 짬 났을 때도 웹소설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죠. 예. 화장실 갈 때나 예. 뭐 이렇게 담배 한 대 필 때나 뭐 이렇게 몇 분이 남아도 보고 있어요, 제가 항상. 그래서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종범 작가님을 괴롭게 만들려고 정말 엄선해서 넣어놨으니까 이제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기대가 이제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자, 16강 첫 번째. 귀령 대 무한회기자인데 썰푼다. 야, 제가 평소에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는 걸 제가 기억하고 넣었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그 정말 첫 편부터 괴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보이는 게 당연히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 근데 하나는 제가 프로듀싱을 한 작품이죠. 웹툰화를 한. 귀령. 하나는 아니죠. 네, 아니죠. 근데 기회가 오면 하고 싶죠? 하고 싶죠. 네. 근데 웹툰화의 난이도로만 놓고 보면 둘 다 좀 어렵지만 무한회귀자인데 썰푼다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려워요. 일단 뭐 무한회귀자인데 썰푼다 이거는 신노아 작가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무한회귀자인데 썰푼다는 전작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홀린 듯이 들어갔는데 웹소설 시장에서 이런 구성을 본 적이 있었나? 결론은 없었다. 이렇게 그러네요.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예. 메인 캐릭터를 갖다 놓고 이 캐릭터의 설정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일단은 캐릭터 매력을 잡아놓고 이 사람의 그때그때의 회귀 회차별로 별개의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이게 하나의 서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캐릭터로 가는 건데 하나의 캐릭터에 여러 개의 서사가 중첩돼 있거든요. 맞아요. 옴니버스식 같은데 근데 주인공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 전체 이야기를 이제 몇백 화 단위로 보다 보면 이야기 전체의 서사가 느껴지는 게 있고 그리고 상당히 어렵다. 예. 그리고 그 결과 드러나는 주인공이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귀령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품을 웹소설 시장에서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없었다라고 결론이 나왔었어요. 예. 저는 결과적으로는 귀령 웹소설을 웹툰화하는 데 투입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무속도 좋아하고 오컬트도 좋아하지만 그래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미래의 골동품 가게 같은 우리 구아바 작가님의 작품 되게 좋아하고 뭐 파묘도 좋아했고 사바도 좋아했고 다 좋아합니다만 사실 한국에서 무속 오컬트가 모두가 관심 갖고 있음에도 대작이 몇 개밖에 없다. 도전하기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퇴마력도 어떤 분들은 얼반 판타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속 오컬트 원툴로 가진 않거든요. 예. 그런 시장에서 무속과 오컬트 하나만 손에 쥐고 끝까지 파고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귀령은 정말 귀한 작품이라고 보고 특히 귀령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작가님이 혹시 신내림을 경험해 본 적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죠. 아닐 겁니다.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의 디테일하게 살아있는 취재력이 눈부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요? 결론은 마우스 뭔가요? 제가 이건 단순히 취향과 내가 하고 싶은 작품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무한회귀자인데 썰푼다는 독자로서 너무나 좋아했고 작가로서 와, 이건 정말 경이롭다 싶었던 건 귀령입니다. 그래서 뭘 결론은 선택하신 거죠? 귀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노아 작가님의 신노아 작가님에게는 팬심. 팬심.
하지만 팬심이 있지만 참 1회전에서 이런 거면은 월드컵을 왜 하는 거야? 뭐 안티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귀령을 보시면 정말로 만신이란 존재들, 그들 사이에서의 신엄마와 신딸의 관계, 그리고 무속에서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 무속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퇴마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엑소시즘물을 보면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그 엑소시즘 쪽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특히 서구권을 가게 되면 이 퇴마를 하고 구마를 하는 주인공들의 서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무속의 특징은 귀신이 더 중요하죠. 귀신의 이야기가 곧 그 이야기의 주요 어떤 메시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중심 인물도 중요하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종류의 인간적인 드라마, 정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녹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귀령이 정말 귀하고 저에게는 좀 더 귀령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지금 설득당했어요. 아, 그래요? 방금 보충 설명에 설득당했습니다. 네네네. 그럼 제가 누를까요? 해주세요. 예. 해주세요. 오케이, 귀령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은 마법사의 수기 대 전독시 전지적 네네네. 독자 시점. 이것도 진짜 전지적 독자 시점은 설명이 굳이 필요한가요? 맞아요. 이거는 너무 유명하고 왜, 그, 웹소설 시장의 어떤 외연을 넓혀버린 수준의 맞아요. 임팩트가 있는 작품이었고, 말 그대로 대작. 맞아요. 대작이란 표현이 어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만 레벨업과 전독시, 나혼랩과 전독시. 맞아요. 이 두 개의 어떤 다리로 한국의 웹소설 시장이 앞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네이버, 하나가 카카오에서 웹툰을 나오면서. 네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독시가 갖고 있는 서사의 두꺼운 레이어, 단순히 그냥 장르물로 봐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성좌물이라는 장르를 창작자와 독자 간의 관계, 그리고 창작자의 내면 세계, 이런 거랑 직접 연결지어서 주는 울림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두꺼운 레이어를 만드는 건 사실 되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독시는 두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만큼 좋아하는 작품이고 의미 있는 작품이고 마법사의 수기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완전히 빠져있는 작품이에요. 지금도? 지금 현재 빠져있어요. 이 마법사의 수기를 보고 있으면 장르 판타지가 잊고 있었던 리얼의 세계를 장르물에서 그리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 몬스터 헌터 하는 느낌이에요. 마법사의 수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모험가들의 파티가 있고 던전이 있고 인류가 위험에 처했고 마물들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런 건 누가 봐도 그냥 판타지 세계의 전형적인 표준 설정 101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리얼함을 추구하는 게 좀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마법사의 수기를 보고 있으면 이번 던전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파티원들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물품을 준비해야 되고 약간 짠내가 나죠. 초과 중량이 어떻고 이건 정말로 내가 모험을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몬스터 헌터를 처음 했을 때 이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위한 준비를 했던 그 리얼한 감각이 있어요. 보통 다른 장르물이면 그냥 나가서 화려하게 썰고 오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몬스터 헌터는 전부 다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재미가 있잖아요. 마법사의 수기가 그런 종류의 독특한 재미를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리얼함을 추구하다 보면 장르물의 어떤 통쾌함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생략을 하잖아요. 근데 예트랑이라는 주인공이 너무나 천재적인 앤데 문제는 막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앤데 경험치를 주지 않았어. 근데 얘가 모험가 파티에 들어와서 이제 경험치를 먹으면 천재적인 능력을 어떻게 현장에서 발휘할 것인가, 어떻게 경험까지 쌓아갈 것인가, 어떻게 천재가 베테랑이 될 것인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군대 입대할 때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세계 챔피언을 딴 육체 능력이 있는 애예요. 근데 걔를 전쟁터에서 직접 총 쏘게 만드는 경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리얼함이라는 재미와 장르물의 통쾌함? 웹소설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대감, 사이다? 이걸 되게 적절한 배합으로 황금 비율로 섞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읽으면서 제가 재미를 느낀 부분에 대해서 그랬지, 그런 거지. 네네. 그렇게 느껴요, 지금. 그렇죠. 말도 혼나오네, 막. 네. 그래서 이거는 오직 사이다만 좋아하다가 좀 질렸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도 권하고요. 맞아요. 리얼함만 추구하다 질렸다. 이런 사람에게도 권합니다. 그 두 가지 되게 이분하게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독씨는 제가 안 뽑아도 됩니다.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전독씨를 뽑는다고 갑자기 전독씨의 영광이 한번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퓰리처 상수 심사위원도 아니고 전독씨는 이미 충분히 누릴 걸 다 누리고 있는 대작 걸작이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어떤 응원의 마음까지 더 넣어서 현재 진행형으로 빠져있는 마법사의 수기를 고르겠습니다.
전독시 네. 1회전 탈락이야. 결국 변명이었네요. 마지막 부분은 좀. 그죠. 예. 어쩔 수 없죠. 예. 그럼 근데 여기서 제가 전독시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전독시를 제가 떨어뜨려도 욕을 내가 먹지. 그건 그렇죠. 이게 약간 제가 제 스토리 캠프 채널에서 했던 명장 만화 월드컵에서 강철의 연금술사가 떨어지고 기생수가 올라갔을 때 전국의 금속노조 덕후분들께서 다 몰려오셨거든요. 그 악몽이 지금 약간 재현되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전독시 제 마음속에 모셔져 있고요. 저는 마법사의 수기를 고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모시고 있어요, 전독 씨는. 예. 그럼 제가 누르겠습니다. 예. 마법사의 수기가 올라갑니다. 야, 자, 이제 3회전. 닥터 조선가다 대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어바등이라고 하죠. 어바등, 닥터 조선가다는 닥조. 닥조. 친구의 작품이. 그렇죠. 닥터 조선가다의 작가님이 이제 한산이가 저희 형이기도 하고. 잠시만요. 아야! 어떡하지? 어떡하? 뒤로 어떻게 돌아가죠? 닥터 조선가다를 눌러버렸는데 실수로? 아니, 이거 위로 올리려고 그런 건데? 닥터 조선가다는 제 친구 작품이죠. 예. 우리 이낙준 한산이가 작가. 예, 저의 형이자 저의 작가님의 친구인. 친구. 예. 그리고 제가 웹툰화를 진행을 제작을 했고, 프로듀싱을 했고. 예. 닥터 조선가다는 어떻게 보면 이낙준 작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마음껏 개화해서 모두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미 다 담겨있는 작품이거든요. 전문성에 개그 없으면 못 참잖아요, 이분이. 맞아요. 예. 거기다 백강혁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도 이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맞아요. 네. 예. 정말로 즐겁기 위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오빠들은 좋죠. 모든 사람이 웹소설 시장에서 이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어떤 플랫폼에서 1위를 한 맞아요. 전설을 쓴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웹소설 같지가 않아요. 읽고 있으면 소흡이 엄청 느리잖아요. 저 보면서 괜찮을까? 맞아요. 보면서 이 사람의 수익을 걱정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어며들어서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실제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 정도로. 맞아요. 어느 순간 몰입을 해요. 그렇죠. 특히 어바등은 이것도 정말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가 큰 용기, 야수의 심장을 품고 써야 됩니다. 이게 매출이 여기에 딱 붙어있는 사람들은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의 못 써요. 캐릭터예요. 네. 하지만 덕분에 그 어떤 이 어바등이 갖고 있는 작품의 어떻게 보면 레어함, 이 어바등만 보여줄 수 있는 맛, 이것을 대체제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웹소설 중에는 없어요. 어바등 맛은 어바등밖에 못 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주변에 뭐 게임 만드시는 분들한테 맨날 뭐 내가 하는 작품도 아닌데 작가님 몰라요 심지어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연산호 작가님. 그렇죠. 연산호 작가님. 개인적인 연도 없는데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로 덱빌딩 로그라이크 만드시면 잘 될 거다. 이번 회차를 갈 때는 이 멤버로 덱을 짜가지고 깨야 되고 그 다음 회차에서는 저 멤버로 이거를 해가지고 하면 끝내준다. 막 이렇게 맨날 영업을 대리로 뛰고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왜 만들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나 대신 영업을 뛰어줄, 나 대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홍보해줄 바이럴 광신도 몇 명만 모으면 그 작품은 성공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저는 어바등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닥조는 친구니까 친하잖아요. 떨어져도 돼요. 친구 버려? 친구 버리지. 버리면 친구부터 버리는 거지. 이거는 팬심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뭐 닥조를 떨군다고 이낙준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이낙준 작가는 중증 외상센터로 달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닥터 조성하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이낙준 작가가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바등이 떨어진다? 제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근데 카톡 하나 정도는 오지 않을까요? 와도 돼요. 낙준이 카톡 아쉬우면은 뭐 어바등 같은 거 써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는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로 가겠습니다. 그럼 어바등, 올렸어. 네. 그 다음. 자, 16강 네 번째. 야, 이것도. 전생이 천재였다. 돼 칼에 취한 밤을 걷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요, 서로? 왜냐면 제가 평소에 이 두 작품을 칭찬하는 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근데 두 개가 딱 마침 붙네요. 악마네, 악마. 제가 다 기억하고 여기다 넣었습니다. 전생이 천재였다. 나이람 작가님 작품이죠. 이 작가님과 되게 친합니다. 친구죠. 벌써 버릴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야. 들어봐. 친해진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성덕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막 굿즈를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작품을 만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지인, 친구가 돼서 술 마시면서 교분을 맺는 이게 저의 어떤 성덕 루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전생의 천재였다를 보고 한두 번 운 게 아니에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전생의 천재였다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마저도 겁을 낼 만한 소재를 선택합니다. 과연 클래식은 죽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수많은 팬들 매니아를 양산한 작품이란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딱 보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심지어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넓게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클래식에 대한 마음은 제 안에서 순위가 좀 뒤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웹소설을 보다가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맞아요. 좀 눈물 나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과거에 우리가 흔히 천재라 부르는 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다 살았던 그 시대, 그 천재들의 시대, 낭만파. 1700년 말에서 1800년대 초겠죠. 그쵸. 예. 그 시대에 어떤 한 귀족의 주인공이 이 수많은 천재들을 아직 그 저점일 때 저점 매수를 해서 이 후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 본인은 뭐냐면 루게릭병 환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굳어가요. 악기를 할 수도 없고 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음악의 천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음악적으로 막힐 때마다 이 주인공을 찾아와가지고 뭐 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풀어줄 정도의 천재인 거지. 하지만 본인은 루게릭병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죽고 환생을 하는데 그 음악적 천재성을 가지고 멀쩡한 몸을 가지고 환생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음악을 해야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은 과거에 우리가 추앙하던 클래식의 상징들이 자기의 실제 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클래식이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면서 음악을 하는 얘기가 눈물이 납니다. 예, 연주할 때 딱. 그렇죠. 이 나이람 작가의 특징은 고향감의 천재예요. 빌드업을 미친 듯이 하죠. 네, 특히 작가들마다 제일 잘 다루는 정서가 있습니다. 화산귀환 같은 거 보면 어떤 그 통쾌한 사이다 서사, 어떤 통쾌한 감각을 잘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간지를 잘 다루죠. 나이람 작가는 고향감을 잘 다뤄요.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오랫동안 쭉 이제 빌드업 했던 고향감을 무대에서 터트리는 걸 잘해요. 아, 그리고 빌런이 없는 작품을 잘 씁니다. 예. 빌런이 없는 건 되게 어려워요. 주인공의 어떤 부분을 킥으로 쓰려면 빌런이라는 어떤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손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이람 작가님이 빌런 없이 감동을 자아내는데 장인이에요. 그래서 나 너무 좋아가지고. 등장인물들이 다 착해요. 다 착하죠. 네. 근데 어떻게 재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몸에 좋은데 맛있는 거야.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몸에 좋으려면 맛이 없어야 되잖아. 네. 근데 그 몸에 좋은데 맛이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이 라디오 나갈 때나 어디 다른 사람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전생이 천재였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생이 천재였다 댓글창에 이종범 작가 말 듣고 보러 왔습니다가 점점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이람 작가님이 DM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감사하다고. 아, 예. 덥석 물어서 만나서 술 먹고 친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성덕 루트란 말이죠. 그만큼 좋아하는 작품이고 친한 작가죠. 그리고 이제 카레 취한 밥 저 먹었다. 약간 불안한데 벌써 친구인 거를 빌드업해서 떨어뜨리려고. 근데 카레 취한 밥 먹었다. 이건 이제 유진성 작가님. 제가 이제 유진성 유니버스의 주민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보기엔 시민권 땄어요. 그래요? 유진성 작가 작품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건 광마회기겠지만 광마회기를 넣어버리게 되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우승자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광마회기를 빼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너무 좋아해서 제가 안 넣었어요. 그런 건 또. 제가 광마회기 열받게 들어오면 하려고. 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광마회기 1등 걸어놓고 시작합시다. 저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유진성 작가님의 카레 취한 밤을 걷다나 시리도록 불꽃처럼 뭐 이런 수많은 작품들 다 좋아합니다. 유진성에 대해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건 또 의미가 있나? 근데 또 이 카레 취한 밤을 걷다의 맛을 매력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매력 포인트요? 예.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작품을 볼 때 다른 형태로 담아도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오직 이 형태였을 때 제일 빛난다는 작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작품은 드라마로 나와도 영화로 나와도 만화로 나와도 재미있겠다 이런 거는 주로 캐릭터가 되게 좋은 경우죠. 근데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같은 거 보잖아요. 예. 그러면 헤어질 결심은 영화가 아닌 매체에 담기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것이 시네마고 이게 영화다. 영화가 쓸 수 있는 모든 어법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다 어우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웹소설은 문자잖아요. 문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글맛이라고 좀 보는데 카레 취한 밤을 걷다의 주인공이 이 흥얼거리면서 칼을 들고 춤을 추면서 밤에 술에 취해서 부르는 그 노랫말들 그 노랫말들 자체가 그 자체로 뽕을 극한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액션의 연출이라거나 뭐 개그라거나 이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칼취밤의 주인공이 술에 취해서 밤을 걸으면서 혼잣말로 부르는 노랫말 자체가 이 이야기의 백미거든요. 이거는 다른 형태로 가져가면 문자가 아닌 형태로 담기게 되면 너무 그 자체의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웹소설인데? 라는 느낌 받은 적이 있어요. 웹소설 그 자체다. 그 자체다. 와. 저는 유진성 작가님이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광마에게로 가게 되면 웹소설이 아니어도 잘 먹힐 수 있는 캐릭터 빌드업, 캐릭터의 어떤 배치, 캐릭터 서사 이런 게 너무나 강력해지기 때문에 칼취밤하고 또 다른 종류의 매력이 생겨요. 근데 칼취밤은 와 이건 웹소설로 볼 때가 진짜 짜세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칼취밤이야말로 주인공 나레이션 보기 위해 정말 뽕을 극한으로 느끼고 싶다면 봐야 되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친구들을 여럿이 올리면 결국 또 친구들끼리 싸워요. 친구들 중에 누가 더 존내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는 일단 떨어뜨린다. 목을 친다. 바로 친구는 목을 친다. 나이람 작가에게 미안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칼취밤을 고르겠습니다. 제가 눌러드릴게요. 네. 힘들다 힘들어. 저 혹시 물 한 잔 하실래요? 좋습니다. 제가 저기 내 친구끼리 붙었잖아. 그러네요. 다섯 번째 16강 다섯 번째는 지구식 구원자 전형대 오늘만 사는 기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시 느꼈는데 업하고 관계없는 걸 해야 돼. 월드컵은 뭘 해도 단수야. 너무 힘들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친구 대전이네요. 둘 다 좀 아시는 분이죠. 조금 안다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두 분이고. 자 일단 지구식 구원자 전형 외투 작가님. 현재 카카오 웹툰에서 멸망한 세계의 4급 인간 연재 중이시고. 맞아요. 그거 하고 있고. 일단 지구식 구원자 전형은 웹소설로 저를 들여온 작품. 제가 본 첫 작품이에요. 웹소설 첫 작품이에요. 웹소설 전체에서 첫 작품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거 보신 다음에 그 배성재 아나운서가 하는 베텐. 라디오에서 베텐에서 계속 이거 추천하셨죠. 이 얘기 나이람 때 하듯이 이거 때부터 그 작권을 쓴 거예요. 외투 작가 귀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자. 근데 결과적으로 외투 작가님에게 연락이 오진 않았고 이 옆에 있는 이 오늘만 사는 기사의 소울품 작가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외투 작가님은 전 처음에 이 작품에 너무 홀딱 반해서 이게 웹소설이구나. 근데 주변에서 근데 웹소설 표준은 아니고 좀 독특한 작품이야 라고 하길래 그리고 웹소설을 그렇게 많이 보게 됐더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지구식 구원자 전형은 웹소설 시장의 한가운데 직구를 꽂히는 방식은 아니구나. 그렇죠. 웹소설 치고는 좀 더 어둡고 주인공도 좀 더 개그보다는 무겁고 어렵고 좀 비장하고. 근데 저는 근데 그 주인공 정우라는 주인공이 정수를 모아가면서 지구를 대표하는 모두의 구원자가 되려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구나. 마치 니체의 초인 사상을 엿보는 듯한 느낌의 어떤 숭고함. 자기 한 몸 갈아 넣으면서 어디까지 가야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이 서사가 너무 저에게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진짜 끝에서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죠. 특히 마지막 화 이건 용도 용미다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지라 싶으므로 그 끝까지 저를 멱살을 잡고 인플레이션을 시키다가 거의 그 고향감과 뽕과 간지와 처절함과 비장함이 끝에 올랐을 때 마지막 화를 딱 보고 마지막 대사를 딱 읽는 순간 폭발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이렇게 잘 끝낼 수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언제나 지구식 구원자 전형이 진짜 나의 개인적인 이 취향에서는 최고의 웹소설이다라는 말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오늘만 사는 기사. 요거는 소울풍 작가님의 작품이죠. 기사라는 어마어마한 전술핵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재능 없는 한 주인공 앤크리드가 무한히 죽어가면서 끝까지 노력하는 인간 승리의 어떤 드라마죠. 맞아요. 약간 정통 중세 판타지 더하기 웹소설판 장르 판타지를 섞은 느낌이 있지만 거기에서 약간 이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의지라는 것의 가치를 주 소재로 삼은 작품이 있었나? 의지가 이런 거구나. 그 작품 내부의 설정 자체도 의지라는 말이 윌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뭐 오러나 만화나 내공이나 이런 것처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작가의 어떤 테마를 보여주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오늘날 사는 기사는 처음에 제가 딱 보자마자 너무나 사랑에 빠진 나머지 저희 이제 회사 대표님 JQ 코믹스의 이종규 대표님한테 웹툰 이거 해야 됩니다. 마침 제가 아는 작가입니다. 다른 데가 책 하기 전에 빨리 합시다 얘기를 했지만 내부 회의를 정말 두 자릿수 수십 번을 하면서 표현하기가 어렵다. 웹툰화 하기가 너무 어렵다. 웹툰화, 그러니까 웹소설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웹소설 시장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영도 작가 같은 느낌의 후배를 또 만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육중함을 줬는데 아쉬운 건 웹툰화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해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이 대표님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이건 해야 된다. 근데 이 대표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설의 주먹 작가님이시거든요. 예, 예. 전설의 주먹 원작자. 그러니까 이 안에 사나이가 있어요. 이분이 이건 웹툰 하기 너무 어려운데 하면서 하면서 따라 읽으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내 나이 어느덧 중년. 나 언제까지 창작이란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다가 이 주인공 앵크리드의 서사에 본인이 설득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는 하지만 원작의 힘이 이 대표님을 설득해버린 케이스인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해볼까? 딱 그러신 거예요. 진짜 어려운데 내가 주변에 이제 알고 있는 최고의 작가들만 모아서 에이스만 모아서 돈 많이 들여서 한번 해볼까?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오늘만 사는 기사를 저희가 웹툰화하는 영광을 갖게 됐죠. 중년의 결심이. 그렇죠. 주인공 앵크리드의 서사에 나도 설득당하고 대표님도 반해버린 게 된 거죠, 결국은. 이건 이제 누구의 목을 칠 값이오? 목 친다고 하지 마! 어느 친구의 목을? 목 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투 작가님은 예. 지구식 구원자 전형을 쓰고 나서 예. 많은 걸 또 배우셨대요. 스스로 느끼셨대요. 예. 그러면서 지금 카카오 웹툰에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연재 중이신 멸망한 세계의 사급 인간은 진짜 같은 작가 맞나? 그 머실리스, 지구식 구원자 전형, 이 사급 인간 오면서 너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 멸망한 세계의 사급 인간은 정신 나간 개그라는 장르의 초고봉이에요. 네. 난 그 전까지는 한산이가가 개그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산이가의 개그에다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정신 나간 작가의 멘탈을 더하면 지금 연재 중이신 멸망한 세계의 사급 인간이 되거든요. 저는 그것도 약간 하나의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칠값이. 오늘만 사는 기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변명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치겠습니다. 목을. 치지 말고 올린다고 표현해. 외투 작가는 지금 연재 중인 걸로 많이 버시면 되니까. 근데 저 오늘만 사는 기사는 내가 직접 아직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프로듀싱을. 네네. 내 안에 아직도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앵크리드가 아직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요. 램, 라그나, 작세 다 살아있어요. 아우딘 다 살아있고. 지구식 구원자 전형은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걘 죽어있나요? 누구요? 크라이스? 예. 크라이스? 아니요, 저 지구식 구원자. 아니, 얘기 들어봐. 이 집 되게 잘하네. 컨텐츠 좋아요. 잘 되겠네요. 그래요? 호스트가 나쁜 사람일수록 잘 되거든요. 그래요? 잔인할수록. 그런가요? 지구식 구원자 전형은 네. 제가 힘들 때마다 정주행을 다시 해요. 그래요? 지금 한 5번째 한 것 같아요. 진짜요? 웹소설을 몇백 화를 완결까지 보는 것도 드문 일이라면서요. 맞아요. 끝까지 잘 못 가요. 저는 완독을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거를 2번 보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지구식 구원자 전형이 얼마 전에 5번째 재주행을 했죠. 그렇군요. 이 정도면 제가 그럼 외투 작가님한테 전달 드릴게요. 떨어졌지만. 내가 전달하면 되지. 이간질 하지 마. 자, 그럼 16강 6번째 경기. 야, 용사의 발라드 대 변방의 외노자입니다. 어렵다 이것도. 이거 둘 다 재밌거든요. 독특한 맛이 있죠, 둘 다. 끝내주죠. 예. 먼저 용사의 발라드. 이제 후로스트 작가님부터. 먼저 변방의 외노자. 변방의 외노자부터. 예. 이분도 제가 이제 작품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다양한 기준이 있어요. 주인공이 매력이 어느 정도 지나야 구체화되는가도 자문을 해보고 주로 상황에 이끌리지 않고 주인공이 능동적으로 상황을 이끄는 지점이 언제쯤 오나도 좀 보고 또 어떤 걸 볼 때가 있냐면 이 작품이 주는 재미를 내가 다른 데서 느껴본 적이 있나도 많이 물어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 후로스트 작가님은 거의 대부분 매 작품마다 없다. 이 작품이 처음이다. 이 경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독특하잖아요. 너무 이 작품. 독특해요. 세계관도 너무 넓고. 변방의 외노자의 세계관 설정을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온 경우가 없어요. 보통은 어느 정도 장르물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사용하고 있는 레고 같은 거지, 레고. 공공의 블록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나만의 방식으로 조합하는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예. 완전 바닥에서부터 제로 베이스부터 설정해 쌓아 올리는 세계관 설정은 장르물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안 하죠. 예. 리스크가 크고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이영도 작가님의 눈물을 마시는 새가 그래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디에서도 정말, 본 적 없는 예. 세계관. 근데 후로스트 작가님의 설정이 좀 비슷해요. 어딘가에서 본 적 없는 이 블록들을 가져와서 본 적 없는 결과물로 세계관을 만드는데 그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해서 재미를 느낄 때까지 그 위험한 구간이 있죠, 앞에. 그래서 뭔데?
무슨 얘긴데? 맞아요. 그건 또 뭔데? 이 반복이 되면 위험하잖아요. 하차 구간이 계속 있단 말이죠. 그 구간을 본인의 맛깔나는 문장력과 주인공이 갖고 있는 매력으로 전부 뚫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지구에 그냥 갑자기 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너무 그냥 뻔뻔하게 딱 여기에서의 오크는 외계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네, 헷갈리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거 아십니까? 그 터미네이터 2에서 예. 존 코너가 예. 우리 아놀드 형님을 그걸 보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타임 패러독스니 뭐 복잡한 설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감독님 제임스 카메론 예. 그 흥행사잖아요. 그분이 단칼에 그냥 치워버려요. 그 설정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려고 할 때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중요하냐 그게? 그분이 야 그러셨어요? 재밌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거 볼 때 되게 영웅의 호방함을 느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작가님도 이 설정 보면서 뭐지 싶을 때 이 연출 어떻게 하냐면 뭔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게 시선을 돌려요. 예. 이게 시선이 자연스럽게 돌아가. 맞아요. 지금 그런 인질극이 벌어졌는데 가야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독자들. 예. 나 따라오면 더 재밌는 거 있어. 예. 이런 식으로 독자를 데리고 가는 그 실력이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변방의 면호자를 비롯한 프루스트 작가님의 작품을 전부 다 좋아하는데, 용사의 발라드. 예. 최근에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예. 가장 재미있는 책 부문의 심사가 열렸는데, 제가 이제 심사위원들하고 뽑잖아요. 예. 웹소설은 많이들 모르시니까 출품 작품 중에 웹소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용사의 발라드 표가 제 것만 올라간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각자 슈퍼패스 하나씩 쓰거든요. 예. 제가 그냥 잡고 올려버렸어요. 용사의 발라드. 이거는 예. 안 타면 말이 안 된다. 예. 왜냐면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이거는 재미있는 책 부문에서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예. 너무 재밌죠. 용사의 발라드는 이제 뭐 도동파 작가님이 워낙 강한 문체, 문장이 갖고 있는 힘, 뭐 이런 게 좋지만 그 끝이 약간 이거 같아요. 그 리카르트라는 전생의 마왕, 현생의 어린애가 어떻게 보면 야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중세, 누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위기의 중세에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마왕이 인간이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예, 그렇죠. 마왕이 인간이 되는 얘기를 이 정도의 강력하고 힘있는 문체로 그려내는 소설은 별로 없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거친 필체로 쓰여진. 맞아요. 좀 거칠죠? 되게 굉장히, 예. 이건 웹툰으로 상상을 해보면 그림체도 되게 예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엄청 거칠게 그려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약간 베르세르크처럼. 베르세르크 느낌이죠. 예. 너무나 그 전투 묘사도 중세의 죽음이 항상 옆에 존재하는 시절에 살았던 어떤 용사, 기사, 검사라면 겪을 만한 그런 연출로 묘사를 하세요. 어떻게 얼굴을 칼로 뱉는데 이 칼로 베어서 날아간 반쪽에서 이빨이 투두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묘사를 하냐고. 이 용사의 발라드는 약간 대서사시 기록물을 보는 기분이 있어요. 맞아요. 좀 그래요. 그죠? 예. 일부러 되게 덤덤하고 드라이한 문체를 쓰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문체가 우리가 흔히 왜 신화적 인물이 겪었던 일들을 기록물로 남겨놨는데 그 기록물을 보는 것처럼 오히려 더 그래서 간지가 폭발하는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크게 요동쳤던 게 용사의 발라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사의 발라드. 용사의 발라드를 고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스트 심사하실 때도 올리고 이번에도 올리고 그러면 용사의 발라드는 저는 요즘엔 보는 사람마다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스트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모르시죠? 네, 친구가 아니죠? 두 분 다 제가 몰라요. 그렇죠. 두 분 다 몰라서 마음이 좀 예. 덜 불편하네요. 예. 제가 올렸습니다. 여기서. 네네네. 용사의 발라드. 자, 그러면 7번째. 아포칼립스의 집을 숨김과 변경의 죄수는 검성을 꿈꾼다. 이 작품이. 제가 요거 재밌게 읽었다는 말을 또 언제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탁 넣었습니다. 아포칼립스의 집을 숨김. 요것도 진짜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죠. 너무 이게 웹소설 같지가 않잖아요. 옴니버스식으로 막. 이것도 이 아집숨도 지금 이제 또 웹툰화 되고 있고. 웹툰 나오고 제가 웹툰화 하고 싶었는데 빼앗겼던 작품이고. 이 스켈톤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전무후무한 캐릭터고 이건 로드 워리어 작가님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것도 아까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이 작품에서 제가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은 다른 데서 절대 못 얻어요. 먹어본 적 없는 맛입니다. 아집숨도 역시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매력을 천천히 푸는데 그 전까지 답답하지 않다. 맞아요. 그러니까 개그로 숨기든 연출로 숨기든 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진짜 맛은 천천히 풀어내는데 전혀 그 구간이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아집숨의 주인공 스켈톤, 우리 프로페서의 멋진 모습이 전체적으로 조망될 때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만 그 과정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감춤은 호기심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종이 한 장 차이로 답답함을 유발할 수도 있죠. 그렇죠. 답답함을 유발하면 하차하는 거고 예. 기대감을 유발하면 둘 다 정보가 감춰져 있는 건 똑같은데 한쪽은 하차를 하고 한쪽은 돈을 쓴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스켈톤 프로페서라는 인물의 어떤 진면모, 원래의 모습, 과거 경험 이런 것들을 작가님 제발 얼른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애원하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 진짜. 네, 그거는 예. 로드버려 작가님의 작가적인 스킬이 거의 뭐 극에 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웹툰화도 웹툰 작가계의 장인이라 할 수 있는 송지영 작가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작화를 네, 그분이 작화를 하시죠. 예. 그분도 장인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원작도 장인이 썼고 웹툰화도 장인이 그렸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변경의 죄수는 검성을 꿈꾼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장르 소설로 가득한 웹소설 시장에서 장르 소설을 넘어설 수 있는 시장의 가능성을 봤어요. 장르 소설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변경의 죄수는 검성을 꿈꾼다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저에게 가장 절절한 비장함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적으로 가장 크게 동요했던 작품이었어요. 복수라는 것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 더하기 파우스트 더하기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꼽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물론 고전 시대에는 그 작품들이 곧 웹소설이긴 했어요. 맞아요. 완전 대중소설이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오래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죠.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파우스트가 갖고 있는 인간의 정서에 아주 강한 결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걸 마치 문희의 소설처럼 가져다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웹소설, 장르 소설적인 쾌감으로 잘 감쌌어요. 그러니까 장르 소설로 즐길 수 있는데 그 즐기는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요동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절절한 사제관계 그리고 이 정도면 솔직히 복수할 만하지 싶은 느낌이었던 극으로 치닫는 감정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강렬한 정서적 체험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변경의 죄수를 언제나 권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좀 강한 정서. 네. 야, 너 한번 극에 달한 복수심, 극에 달한 절절함, 뭐 극에 달한 애틋함, 뭐 이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 약간 매운맛 자 끝으로 느껴보고 싶어? 막 이런 거 할 때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 시장의 매출이나 인지도나 이런 걸 떠나서 저 개인의 취향만으로 변경의 죄수는 검성을 꿈꾼다를 고르겠습니다. 와, 이걸 올리신다고요? 야. 사실 저는 이거 16강 고르면서 좀 이게 가장 좀 사실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럴 수 작품이었거든요. 있죠, 그럴 수 있죠. 특히 아집숨은 너무 메이저고. 맞아요. 그건 또 그래요. 너무 메이저고 제가 떨어뜨린다고 해서 조금도 누가 되지 않는 작품이에요. 맞아요. 모두가 꼽을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경의 죄수를 꼽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제가 올렸습니다. 네네네네. 한번 보시면 정말. 이제 16강 마지막 경기. 언어의 주인이란과 악녀는 두 번 산다. 맞습니다. 둘 다 유명한 작품이죠, 이제. 진짜 사랑하는 작품들이고, 이것도. 예, 어느 거부터 한번 풀어보실까요? 언어의 주인이란 이제 우리 정보석 작가님, 우리 주얼리 정 선생님께서 예. 최근에 또 시즌 하나 끝내시고, 예. 1,500화인가? 굉장히 길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예. 진짜 길어요. 일단 1,000화 넘어가는 리그가 따로 있잖아요. 언어의 주인이라는 마술이라는 게 마법을 여기서 마술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마술사가. 마술사들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소재를 하나 잡으면 그 소재 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농구 하나 그리고 싶어. 그러면 농구란 과연 뭘까? 이 밑도 끝도 없는 고민을 몇 년씩 하는 사람이에요. 뭐 로맨스를 그린다, 연애를 한다, 연애란 과연 뭘까? 그런 걸 몇 년을 굴려야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언어의 주인이라는 마술 혹은 마법이란 과연 뭘까를 가지고 이 작가님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완성을 하셨구나. 그런 거 같네요. 난 듣고 느낌이 보니까 들어요.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그렇죠. 했지만 약간 달콤한 웹소설에 감춰져서 그렇죠.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죠. 맞아요. 이 문체나 어떤 묘사나 아니면 장르물이 갖고 있는 달달한 당위정 속에는 예. 흔히 우리가 고전을 볼 때 느꼈던 이 작가의 고민, 소재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코어를 갖고 있거든요. 예. 언어의 주인이란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게 제가 지금 제일 괴로울 정도로 마술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맨날 고민을 해요. 마법이란 소재로 작품을 쓰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어디 비빌 데 없을 수준의 깊이를 보여주는 얘기들로 1,500화를 끌고 갑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1개, 2개, 3개의 어떤 마법 체계.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마술사의 체계는 실제로 근데 있는 체계예요. 뭐 아데투스 미노르, 아데투스 뭐 젤라토르, 뭐 네오피테, 그런 좀 예, 전문 서적이 있네요. 테오리쿠스, 프락티쿠스 쭉 해가지고 올라가면 어댑투스 미노르, 어댑투스 마조르 이게 중세부터 오던 마술의 층이에요. 아, 그래요?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공부하면 좀 쓰나요? 그런 마법을? 그건 아니죠. 아니죠. 중세부터 있던 또 왜 그런 게 덕후들의 남아있는 설정이죠. 거죠? 아, 설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열두 악마 이런 거 아, 나와 그런 있는 그런 것처럼?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록으로 남아있는 설정이에요. 그걸 그대로 쓰셨는데 문제 이제 그런 설정을 가지고 와서 완전 독자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언어의 주인이라도 저는 1500화 한 1년 정도 즐겁고 싶다? 그러면 정말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군대 갔어? 이거 한 권 가져가면 돼. 이런 느낌으로. 진짜 저는 근데 어디 뭐 인터넷 안 되는 곳에 뭐 섬 이런 데 뭐 발령 났어? 이러면 이거 하나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더 못 찾는 게 안타까울 정도. 언어의 주인이라는 정말 강추할 작품이고. 그럼 악두산. 자, 악녀는 두 번 산다. 예. 요거는 변경의 죄수 같은 종류의 요동치는 정서를 저에게 처음 안겨줬던 웹소설입니다. 야, 이거를 사실은 이거 로판으로 분류를 하시죠 많이들. 그렇죠. 하지만 로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 아르티아제라는 주인공이 굉장한 악녀입니다. 어느 정도의 악녀냐면 자기 오레비를 왕으로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친이 이 아르티아제라는 이 딸을 도구처럼 써가지고 이 아르티아제가 머리가 되게 좋은데 이 야망 넘치는 엄마와 오빠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정적들 누가 봐도 정의롭고 선량한 저쪽 사람들을 온갖 흉계와 음모와 모략으로 다 죽여버리는 정말 악한 여자의 끝을 달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서 나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사랑도 못 받았고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악행을 저질렀던 첫 번째 삶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창자가 끊어지는 후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회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였던 그 수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다시 살아있는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녀가 두 번째 삶을 살면서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과거에 모든 주인공급 정의로운 인물들을 모두 다 싹 죽여버릴 정도의 두뇌와 음모, 어떤 지략과 모략과 이 모든 능력들을 그대로 가지고 옳은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이제 다시 돌려보는 2회차 3.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공이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후회를 하면서 돌아왔잖아요. 네. 마음속에 가득 찬 건 어떤 감정일까요? 죄책감이죠. 후회와 죄책감. 내가 인간 같지도 않은 방식으로 죽여버렸던 어떤 정의로운 이 남자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살아있어. 이 죄책감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좋은 쪽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감사하고 있죠.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죽을 죄를 졌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울림이 너무 커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결국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고 이 빛의 세계로 돌아올 것인가. 이걸 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사실 안 읽었는데 지금 너무 읽고 싶어요. 재밌었죠.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이거는 알콩달콩하게 보면서 재미있게 막 사이다로 막 가는 그런 종류의 로판이 아니라서 그 비장함과 어떤 그 비장함 속에서 오히려 비장하니까 그 내가 죽였던 남자 이번엔 내가 살리겠어 해서 그 남자하고 주인공 사이에서는 애틋함이 2배가 돼요. 그잖아. 한 명은 감사해. 근데 얘는 미안해. 근데 둘이 마음이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난 받을 수 없죠. 이러면서 그렇죠. 오는 애틋함이 장난이 아닌 거야. 이거 더 달콤하려면 이 소금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러브 로맨스의 애틋함에 죄책감 하는 컵 다 뿌리니까 맛이 너무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악녀는 두 번 산다는 변경의 죄수는 검성을 꿈꾼다랑 비슷한 쾌감을 주는 로판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진짜 절절한 사랑. 로판 안 읽는데 나 로판 좀 간지러워서 취향이 안 맞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하지만 나는 좀 비장한 어떤 뭐 무협이나 판타지 좋아하지 그런 분들한테는 로판 입문작으로 항상 권하는 게 악두산입니다. 요거 통해 가지고 타고 들어가면 로판 볼 거 많아요. 와, 그렇군요. 이 정도면은 이제 악두산을 죄송하지만 충분한 변명이 됐나? 왜냐면 변경의 죄수하고 이 즐거울 수 있는 포인트가 약간 겹쳐서 그럼 만약에 악두산이 먼저 나왔으면은 변경 떨어졌죠.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진표의 대진운이라 그러죠. 어떻게 신은 악두산을 낳아놓고 변경의 죄수를 또 낳았는가. 저에게는 그 두 개가 양대의 어떤 정서, 감정물이기 때문에. 그 악두산이 주유처럼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너무 아깝죠. 근데 악두산 정말 저는 로판 한번 읽어보시라 하면서
정말 제일 먼저 권하거든요. 그리고 언어의 주인이라는 정말 그 스케일의 면에서 따라갈 만한 작품이 별로 없는. 예. 그래서 이제 16강이 다 끝나고 나 이제 참 쉴래. 너무 힘들다. 8강 왔네. 와, 약간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정말 애마의 목을 치는 기분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극찬을 하는 건지 변명을 하는 건지 약간 그런 착각도 전 좀 들고. 근데 예. 설명 들어보면 예. 읽어보고 싶어지는 작품들이 있죠. 예, 있어요. 제가 예. 설명회를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설명의 천재인가 봐요. 약간 영업사원인가 봐. 예. 영업 패스도 빌딩 하나 콘텐츠계의 결정사. 예. 아, 진짜. 결혼정보회사. 자, 이제 8강. 예, 8강. 8강은 칼취밤 대 귀령인데. 네. 이제 여기서부터 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예. 일단 저의 1픽분들은 뭐 누가 어디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이 상황이죠. 전적으로 저희 개인 취향으로만 놓고 보면 이거는 예. 칼취밤이 그렇죠. 올라갑니다. 왜냐면 안 해야겠다. 왜냐면 안 해. 왜냐면 하니까 더 힘들어. 그래요? 왜냐면 하니까 더 힘들어. 그래도 좀만 해주세요. 좀 해줘요? 네. 이 두 작품을 이제부터 작품의 비교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저의 그러면, 취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의 취향으로 갑니다. 귀령은 닮고 싶었어요, 제가. 배우고 싶었어. 예. 취재를 통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약간 배우는 마음이 더 크고 되게 리스펙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근데 칼취밤은 다 필요 없고 다음 화 이러면서 독자로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가의 정체성보다 어떤 독자의 정체성을 조금 올려서 칼취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웹툰 프로듀싱도 했는데 귀령이 떨어지는군요. 그만해! 하지만 저는 영상화, 게임화 자리만 있으면 언제나 귀령부터 내밉니다. 그렇군요. 그건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요거는- 어바등 대 용사의 발라드.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와 용사의 발라드. 네. 개인 취향을 좀 더 취향이 더 가는 곳으로. 취향하는 곳. 진짜 미치겠네.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그건 정말 그 심해 속에서 용사의 헤매는 발라드. 느낌을 들게 하죠. 진짜 귀한데. 예. 이건 용사의 발라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취향이 더. 취향도 취향이고 예.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결국은 제가 웹툰화 작업으로 이제 끌어오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용사의 발라드도 다른 아니잖아요. 어떤 분께서 하시겠죠. 예. 근데 용사의 발라드는 예. 콘티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좀 비즈니스적인 게 좀 들어가나요? 아니죠. 팔은 안으로 굽죠. 그런 거예요? 이거 비즈니스 같은 그런. 아까는 팔이 바깥으로 꺾였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꺾었더니 아팠어. 안으로 굽으려고. 이번에는 안. 근데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추천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용사의 발라드가 지금 제 마음속에 가득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저 리키의 모습을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될까? 아이스의 외모는 마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거 만화 뭐 블레이드 어떤 식으로 연출할까? 이 생각만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현재 제가 한시적으로 이렇게 몰입해 빠져 있는.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바드는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예전 동네야. 용발은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어쩔 수 없어요. 없네요. 이거 씨. 마법사의 수기 대 변경의 죄수는 검성을 꿈꾼다. 이거는 너무 재밌다. 그게 사람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재밌네요. 진짜 미치겠네. 지금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마법사의 지금 수기에 살고 있는 살고- 곳은 예트랑이에요. 마법사의 수기.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죠. 예. 변경의 죄수 마지막으로 정주행했던 게 그것도 한 3회차 갔는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다시 봐요 또. 변경의 죄수는 그래도 꽤 됐어요. 몇 개월 넘었어요. 근데 마법사의 수기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요? 좀 크네. 이게 현역이랑 지금 이게 기사 따서 들어가 있는데. 네, 변경의 죄수는 약간 X 느낌이면은 지금 연애 중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렵네. 이 마음이 움직이는 낙차. 요거는 변경의 죄수가 훨씬 크거든요. 예. 근데 장르물이 주는 다채로운 재미. 요거는 마법사의 수위가 또 더 다양해요. 변경의 죄수는 정말 그 끝간데 없는 어떤 그 복수심과 주인공의 구원 요 하나만 가지고 쭉 간다면 마법사의 수기는 지금 6첩 반상, 12첩 반상 많아요. 그러니까 변경의 죄수는 뭐라 그러죠? 일품 요리야. 예, 맛있는 일품 일품요리인데 거의 뭐 파인 다이닝. 예. 근데 마법사의 수기는 진짜 맛있는 12첩 반상 백반이거든요. 전주에서 나오는. 그죠. 식탁
식탁이 오는 거야, 식탁이. 아, 그렇죠. 저거는 이제 디쉬가 오죠. 그렇죠. 지금 이거는 고르라 그러면은, 마법사의 쑥이 고르겠습니다.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지금 보고 있어, 그런 거. 예. 변경의 저수를 내가 만약에 한 지난달쯤에 봤다 그러면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 변경의 재수는 진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하잖아. 8강 네 번째 경기. 언어의 주인이란데 오늘만 사는 기사. 지금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아니, 뭐, 언어의 주인이라는 지금. 시즌이 잠깐 끝났죠? 한시적으로 지금 휴업 중이시잖아요. 예. 이건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이 오늘만 사는 기사죠. 오늘만 사는 기사는 지금 저희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어떤 메인 테마예요. 그래요? 메인 테마예요. 그 원작자와 우리 작화팀과 이사진이 늘 모여가지고 이 엔크리드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의 얘기처럼 늘 술 먹으면서 그 친구 얘기를 하고 그 친구의 삶에 대해 토론하고 이런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기사, 그리고 오늘만 사는 기사는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물론 언어의 주인이라도 그렇지만 웹소설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많죠. 근데 웹소설 시장도 독자들도 결국은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이런 작품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장의 외연을 넓혀주는 작품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두 작품 다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척자 같은 작품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만 사는 기사. 오늘만 사는 기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어의 주인이라는 시즌이 복귀했다면, 복귀만 그러면은 했으면 바로 좋은 싸움 한번 했을 텐데. 좋아했을 텐데. 자, 4강 첫 번째 경기. 네. 마법사의 수기 대 용사의 발라드. 용사의 발라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니까. 네네. 아까 여기 사신다면서요. 마법사의 수기. 이주택자. 이주택자요? 농담이고. 용사의 발라드가 조금 더 간지 위주로 간다면, 마법사의 수기는 조금 더 던전밥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예트랑이 보여주는 그 마법의 어떤 체계나 천재성, 이런 건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리고 용사라는 개념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디테일한 매력의 판타지성이 있어요. 근데 용사의 발라드는 말 그대로 신화를 읽는 느낌이 좀 있어요. 신화. 맞아요. 디테일을 일부러 빼고. 그래서 한쪽이 약간 시트콤 맛이 살아있는 판타지라면 이쪽은 되게 에픽, 대서사시 느낌으로. 특히 이게 있어요. 마법사의 수기가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얘는 완결이 돼서? 용사의 발라드는 이 정도의 여운을 주는 수미상관이 오랜만이다. 야, 용사의 발라드 1편 보고 그 외전 에필로그 말고 본편의 마지막 화를 딱 보잖아요. 2개 보잖아요. 그러면 보면서 웁니다, 그냥. 와, 강철과 불, 그리고 피, 죽음. 이걸로 시작하는 문장이 다시 나오는 순간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1화의 첫 시작과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그걸 보는 순간 지난 수백 화 동안의 리카르트의 여정이 마왕을 인간으로 만들었구나. 이걸 딱 느끼게 되거든요. 이 완결된 작품만 주는 끝맛이 있죠. 맞아요. 이 용사의 발라드는 저도 심지어 아까 강철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용사의 발라드는 이제 끝이 난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결작 프리미엄 좀 더 드립니다. 근데 일관성이 없으세요. 네, 없죠. 이제 그냥 뻔뻔하게 가기로 아니, 하는 뭐, 일관성이 왜 필요해? 내가 뭐, 돈 받고 심사하나? 그렇죠. 그럼 용사의 발라드. 용사의 발라드. 마법사의 수기 작가님 친해지고 싶어. 그러면 전주 한정식이 떨어지네요. 아니죠. 일품 요리가 올라간 거죠. 그런 건가요? 자, 그럼 4강 두 번째 경기. 오늘만 사는 기사 대 탈취방. 내 사람들이다, 진짜. 내 사람들. 이건 어떻게 변명을 할지 지금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너무 재밌네. 이거는 이제 오늘만 사는 기사 가야죠.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 이거는 오늘만 사는 기사하고 비빌 수 있으려면 광마 회기가 왔으면 저는 이거 촬영 무한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요? 고민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칼취밤 너무나 사랑하는데 유진성 작가님의 모든 작품들 중에서 근데 아까 유진성 나의 제대 유니버스에 위에 살고 계시다고 나의 마음속의 재단에는 광마기가 살고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죄송한 거야. 오늘만 사는 기사는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 1티어니까. 칼취밤에도 살고 있지만 광마회기가 있었다면 올라갔을 그만해 이 자식아. 그만해 이 자식아. 거의 다주택자예요. 큰일 났네. 그럼 오늘만 사는 기사 올라갈게요. 우사기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결승입니다. 용사의 발라드 대 오늘만 사는 기사. 눈물 날라 그래 나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뒤에 남겨놓고 왔던 수많은 걸작들이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아. 그래요? 근데 표지 보니까 둘 다 좀 잘생겼어요. 악몽에 나올 것 같아.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네. 저의 취향이니까. 아, 예, 예, 예. 일단 용서의 발라드는 예, 예. 그 너무 기대돼요. 지금 뭐라고 하실지. 용서의 발라드든 두 작품 다 예. 내가 이런 재미를 느껴본 적이 딴 데 있었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작품이고 둘 다 없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작품은 맞아요. 그리고 용서의 발라드가 조금 더 신화 속의 인물의 기록을 따라가는 작품 느낌이라면 오늘만 사는 기사는 극화를 창작하는 이야기꾼에게 좀 더 전공법 인물 하나에 모든 독자들을 이입시켜서 이 인물의 모든 서사를 응원하게끔 만드는 맞아요. 전공법이죠. 예, 예. 용사의 발라드는 오히려 리카르트란 주인공이 이해가 되거나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그건 좀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오히려 용사의 발라드의 리카르트로 하여금 경이감이나 경외감이나 나랑 다른 종류의 존재의 어떤 여정을 내가 본다 이런 느낌이 좀 있다면 용사의 발라드는 좀 더 그래서 기록을 보는 느낌이 좀 있다면 오늘만 사는 기사는 에반게리온의 거의 싱크로 수준 엔크리드 안에 완벽히 집어넣고 가거든요. 이게 제가 주로 좋아하고 즐기고 많이 하는 창작하는 전공법에 해당하는 창작이기 때문에 둘 다 다른 종류의 재미를 두고 있지만 저의 본진은 오늘만 사는 기사에 더 가깝습니다. 네.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한 오늘만 사는 기사. 그렇죠. 와. 1년에 8,000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 마음속에 1위는 오늘만 사는 기사다. 와, 이건 그럼 진짜 극찬인데요? 그렇죠. 소울풍 보고 있니? 아, 친구, 또 팔이 또 안으로 굽은 것 같아. 아, 그러네. 한 명 남았네요. 아, 예, 오늘만 사는 기사. 올립니다. 야, 이거 쓰고 이거 쉽지 않았다. 정말 너무 힘들었죠. 나 너무 힘들었다,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넌 재밌었겠지? 와, 진짜 너무 꿀잼이었어요. 야, 이게 정말, 이게 기가 쪽쪽 빨리네요. 예. 와, 진짜 나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 예, 사드릴게요. 예, 저 실시간으로 살 빠진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어떻게 진짜- 오늘 이상형 월드컵, 그 웹소설 월드컵 보신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옆에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게 편집해서 가면 더 재밌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모쪼록 보시는 분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쭉 끝까지 달리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오늘 와주셔서 네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실지 몰랐어요. 야, 근데 이 정도로 악랄하게 준비했을 줄 몰랐어. 야, 진심 담게 만드는 애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 좋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콘텐츠 좋아요, 이제 안 본 영상들 챙겨서 보고 주변에도 많이 영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다음번에 또 정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거를 네네네. 지금 제이씨의 그 이사시죠? 예. 제이씨 작품만 가지고 월드컵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요?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런 다음에 제이씨 작품 월드컵 32강 이런 거 해야 돼요. 와, 그러면은 등에 땀이 쭉 나지. 지금 네가 같이 작업하는 작가님들끼리 붙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뭐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니까 또 좀 마음이 공감이 드네요. 되네요. 예. 예. 하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웹소설을 즐길 때의 어떤 저의 마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작품들을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공감하셨을 것 같고 예.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